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살리면 이거 오래 못 쓸 수도 쓸까요? 있으니까. 네. 6개의 앞니 다 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네. 여기 임플란트 몇 개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헬닥의 송 원장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닥터 자일리톨 TV의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닥터 자일리톨 이재일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치과 다니다 보면 이 치과에서는 충치가 있다고 하는데 또 저 치과에서는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뭐 견적이 예를 들면 뭐 한 50만 원 나왔다 하면은 저기서는 치료비 견적이 500만 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치료 계획 자체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치료비도 편차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면서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얘기보다 케이스를 보면서 원장님의 어떤 견해, 저희 견해를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이 어떤 한 가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두 의사들이 어떤 견해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단 자체가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단이라는 거는 어떤 질병의 상태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판단, 평가이기 때문에 진단은 똑같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면은 치료 계획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저희 치과 환자분이세요. 40대 초반의 남자분이고, 일단 저는 처음에 이분이 이제 교합이 많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뿌리만 남아있는 이런 이들을 살려서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신경치료를 해서 이거를 살려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썩어서, 사실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하면 이가 진짜 거의 안 남고 다 없어지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 거의 하나도 없었겠네요. 없어요. 전혀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더 충치를 제거를 하면 오히려 잇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를 뿌리가 이렇게 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써먹으려면 방법은 또 있잖아요. 네, 있죠. 그렇죠. 교정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정출을 시킨다고 하죠. 밑으로 내려오게. 그렇죠. 끄집어내서 얘네들이 뿌리가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걸 툭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신경치료도 하고 해서 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씌워서 씌워서 만들어 드리면 그것도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얼마가 더 추가되고, 그 장치를 입안에 막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40대 남자분인데 사회생활 왕성하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앞니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갈림길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근데 그것도 되게 난감했죠.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신경치료를 해서 남겨놓을 수는 있지만 공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위아래가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얘를 살려 놓을 수는 있어도 이 위에다가 이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아랫니가 뿌리에 다 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갈림길이 있는데, 그럼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앞니들을 밑으로 내리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이건 또 교정의 영역이죠. 그렇죠. 혹은 이가 얘하고 이렇게 닿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예 이 어금니를 좀 올려서 여기는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앞니가 상대적으로 뜨잖아요. 그죠. 뜨는 공간을 이용해서 또 이제 앞니들을 또 만들어주냐,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앞니들을 만들어주는데 이들을 살려서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들을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서 만들어줄 것이냐, 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 같은 걸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어떤 면에서는 환자분이 뭐 빨리 하길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치아를 어떻게든 살려서 빨리 씌울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못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릴 수는 있죠. 어떻게든 그냥 잇몸 속에 있는 뿌리라도 이렇게 살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살리면 이거 오래 못 쓸 수도 쓸까요? 있으니까. 이런 점 살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거 몇백만 원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이거 뭐 1년 쓰고 5년 쓰고 5년도 못 쓰고 이러면은 환자분도 슬프고 저희도 슬프고. 그렇죠. 이거를 감당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냐, 네. 감수를 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거에 따라 치료 계획이 생각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많은 네. 거예요. 원장님 같으면 이거 네. 육전치라고 하죠. 6개의 앞니 다 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네. 여기 임플란트 몇 개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 앞에 위턱에 6개 치아 네.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은 뭐 송곳니 부위에 2개 정도를 심고 네. 하나하나 심고 가운데 앞니 쪽에 네. 뼈가 좀 더 좋은 쪽에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총 3개 정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많은 치과의사들이 동의할 만한 내용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 중간에 나왔지만 뼈가 괜찮은 쪽에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저희가 치아 밑에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보통 말하죠. 그렇죠. 치아 뿌리 염증. 보시면 뭐 충치가 많다고 하셨는데 치아에 이제 충치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보이는 신경관을 타고서 세균들이 들어가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네. 바깥에 있는 뼈에 영향을 네. 주게 되는 거죠. 뼈도 녹이게 되고 안에 염증이 가득 차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충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염증의 크기도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신경치료를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치아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뼈가 없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 지금 없죠. 네, 이 시커먼 공간에 뼈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는 임플란트를 하냐 마냐 사실 어렵죠. 어렵죠. 네. 네. 뭐 장기간 시간이 지나서 염증을 제거하고 시간이 장기간 지났을 때는 뼈가 다시 찰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 당장 심기 좀 힘든 위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임플란트를 지금 당장 하긴 어렵고 네. 근데 여기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뽑고 기다리고 네. 뼈 이식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해서 여기 심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냐 봐야 되고 네. 되게 복잡하겠죠. 네. 뭐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하고 뭐 여기 어딘가에다 네.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한다고 네. 하면은 여기에도 만약 병소가 있다 네. 하면은 그거를 또 기다릴 거냐 말 거냐 맞아요. 뼈 이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에 따라서 치료 계획, 비용, 기간 이게 또 다 달라질 네. 테고 원장님 같으면은 이 부위는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실 것 같으세요? 교합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올리지 않는다. 가정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환자분이 원한다면 뭐 간혹가다 여기 뭐 좀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고 네. 그게 아니고 환자분이 좀 더 빠른 치료를 원한다. 그럴 경우는 사실 브릿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브릿지 치료를 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메워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뒤에 치아가 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아를 이렇게 똑바로 깎게 되면 여기 치아는 신경이 노출될 수가 있어서 뭐 간혹가다 이제 신경 치료를 진행하고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근데 보셨다시피 엑스레이 한 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어요. 뭐 감론을박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계획이 이 치과하고 저 치과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은 치과 의사의 어떤 진료 철학이나 뭐 실력 뭐 이런 거 네. 혹은 선호하는 진료 그렇죠. 스타일,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쵸. 그거에 맞춰서 네. 또 뭐 그 외에는 이제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경제력 또는 뭐 치아 치료를 좀 빨리 끝내야 된다. 내가 뭐 해외에 간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는 좀 더 좋은 치료가 있겠지만 좀 더 빨리 하면서 그 차선의 진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최고의 치료라기보다 최고의 치료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네. 건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적의 치료가 뭐냐, 가장 합리적인,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가 뭐냐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치료 비용이 다 달라지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치과를 많이 다니시면서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해보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장 잘 맞는 치과가 어디인가 그런 걸 판단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닥터 자일리톨 TV 이재일 원장님과 치과에서의 치료 계획이라든가 견적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